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좀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테헤란에, 지금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제 어릴 적에, 어릴 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 젊었을 때 만났던 이라크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했었던 영상이 로보택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초대박이 날 수 있는 파생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110달러, 138.8달러, 210달러, 그러니까 반토막, 그리고 75%의 정고점 대비 폭락을 이제 경험을 숱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30%의 조정은 뭐 일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주가가 폭락하다시피 했었을 때, 저희 부부가 버티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영상들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전쟁이, 이제, 거의 뭐 지금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무력 충돌로 인해 가지고 좀 제가 올리려고 했었던 영상이 좀 뒤로 밀렸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26살 때였나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1년 가까이 함께 지냈었던 이라크 친구, 제 룸메이트였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마 며칠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1년 내내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친구가 겪었던 전쟁담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상황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벌써 거의 25년 전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또 섬뜩한 예언을 하나 했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이번에 들어맞는 것 같아서 정말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다른 예언을 한번 했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신이 이라크 국민으로서 느꼈던 그 상황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친구와 이제 정확하게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프랑스로 이제 공부를 제가 하러 갔었었고, 뭐 여담이지만 제가 국제기구 일을 하고 싶어서 불어가 공용어여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러 프랑스로 갔었죠. 그래서 이 친구와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사담 후세인 대학 의대를 나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변변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라크 바그다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나름 그래도 이제 아주 친하게 의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제2차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이 친구는 이제 프랑스에 살고 있었죠. 저하고 제 룸메이트로 있었는데, 가족들은 바그다드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2차 이라크 전쟁 때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무슨 불꽃놀이처럼 성광이 쭉 이제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마치 정말 하늘을 뒤덮다시피 한 그런 섬광이 정말 그때 아이러니했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섬광이 빗발치고 있는 곳에서 제 친구의 와이프와 딸 둘은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었었고, 아버지가 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그다드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미국에서 때렸던 곳이 전기회사들이었어요. 왜냐? 일단은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깜깜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전기회사를 때리면서 전기시설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었던 그 전기회사가 타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의 심정이 어떨지 제가 그 당시에도 막 너무나
저도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 친구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하지만은, 이게 아랍 사람들의 성향일까요? 절대 자신의 슬픔을 남에게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찮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절대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있었을 때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은 또 자기만의 공간에서는 또 그렇게 울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생사가 며칠 동안 이게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와이프하고 두 딸이 문제잖아요. 계속 이제 공격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피난을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이 친구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접선을 해가지고 이 와이프가 또 돈을,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돈으로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300만 원을 약간 뇌물식으로 그 공무원한테 어떻게든 좀 우리를 도와달라, 프랑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하니까 뭐 브로커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도와주는 척 했다가 이놈이 사기를 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도 사기꾼 새끼들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 제가 그때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어떻게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지. 그 생각에 저도 막 울분을 막 토했었는데, 그 와이프와 두 딸은, 이제 차까지 팔고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다른 또 방법을 또 써가지고 결국은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테헤란의 피난 행렬, 차가 수백 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제 이라크 친구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저하고 매우 많이 다쳤어요. 저한테, 야, 너 한국이라는 나라, 야, 사우스 코리아, 뭐, 미군 있어가지고, 그냥 미군 그냥 다 없으면은, 너희 나라 북한한테 침공당해가지고 지금, 뭐, 저항도 제대로 못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너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한국이 그만큼 약한 나라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이라크 침공을 당했을 때 미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미국인들이 얼마나 그 상황에서 악랄하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도 편향된 어떻게 보면 정보들을 접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당시에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핵시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 방사능 오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실제로 핵시설도 아니었는데 이라크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라크를 그냥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런 기사들도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라크가 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자기가 살아봤는데 너무나 가난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물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폭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심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라크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문화재 자원들, 정말 소중한 아주 값어치가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그 모든 문화재들을 완전히 약탈하다시피 전부 다 가져갔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를 가려 듣는 그런 자세를 취하긴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2차 이라크 전쟁이 어떤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 바그다드 시내가 거의 다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그 와이프와 두 딸이 이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제가 이 이라크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 이름이 마지드였거든요. 이 친구를 그때 경험을 하면서 느꼈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이 제가 그때 정말 너는 개만도 못한 놈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너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자기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전부 다 담보를 해서라도 너는 나라를 지킬 거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라를 먼저 지켜야지. 가족이 뭐가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똑같이 질문하길래 제가 선뜻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개만도 못한 놈이야, 이렇게. 왜냐? 어떻게 가족을 버려야지 국가를 버릴 생각을 하느냐. 와,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국가도 중요한데 가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느냐, 가족을 먼저 생각하느냐를 생각할 때 1초의 망설임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물론 그 친구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랍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라는 것이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국민들보다도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되게 저를 실망했다는 식으로 비난적으로 엄청나게 그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의 생명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마 전쟁을 직접 몸소 겪다 보니까 아마 가족의 생명,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경험을 한 2차 이라크 전쟁이었죠. 이제 1차 이라크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관이 확실히 더 뚜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그 2차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국의 어떤 그 침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노스 코리아 있지, 북한이 있을 건데 아마 그 북한이 나중에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이라크 국민으로서 미국 그 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는지를 보니까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공포스럽더라. 근데 미국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특히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겠지만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 그런 스타일 같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제가 젊었을 때 좀 그 친구가 직접 제 옆에서 2차 이라크 전쟁을 경험을 하고 실제적으로 가족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그 가장이 한 가족의 중심이 되는 그 아들이 옆에서 그대로 몸소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전쟁의 그 무서움을 좀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다음 타겟이, 자기는 이제 사담 후세인 대학 의대를 나왔으니까 정말 제일 똑똑한 이라크 친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이라크 다음에 이란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었던 게 Acts of Evil이라고 하죠. 악의 축. 그래서 아마 나중에 두고 봐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의 축들은 다 제거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게 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중동이라는 이 세계가 늘 매크로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전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직접 경험을 했었던 제 친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 친구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동과 관련된 매크로적인 변동성은 계속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여전히 저는 지금의 사태가 너무나 폭력적으로 너무나 파괴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질 않을까. 지금 드디어 얼마 전에 글 올려주신 분께 제가 답을 달았는데, 이란이 핵 협상에 그 제안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예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뭐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고 해킹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날린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그냥 되돌아가가지고 폭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놓고 봤었을 때는 이미 대세는 기울지 않았느냐. 자, 그럼 이것이 어떤 형태로 수습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부디 매크로 환경이 지금 로보택시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로보택시 런칭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디 우리가 바라는 조금은 원만하게 파괴가 최소화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동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